안녕하세요. RSM 이태호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외장하드 깊숙이 짱박아뒀던 차량인 벨로스터 N을 시승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촬영 장비를 모아서 촬영을 해봤으나 전문 유튜버처럼 영상을 깔끔하고 멋있게 편집하고 싶은 욕심 등등 이런 시간적인 핑계 이런 것들 때문에 편집하지 못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촬영한 노력과 그 다음에 촬영한 파일들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한번 편집을 해보자라는 마음도 있었고, 벨로스터 N이 조회수가 잘 나오는 제품 모델이기 때문에 조회수를 한번 늘려보고자 그런 생각에 다시 한번 영상들을 돌아보고 편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시승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 좋게 벨로스터 N이라는 모델은 제가 출시를 하고 나서 바로 타볼 수가 있었습니다. 18년 여름으로 기억을 하고요.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대략 3박 4일 동안 한 800여 킬로미터를 주행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출퇴근, 와인딩 여러 조건으로 주행을 해봤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엔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cc 가솔린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 그리고 마력은 250마력, 275마력 두 가지 버전이 나오고 토크는 36으로 동일합니다. 제가 탄 차량은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간 275마력짜리 버전이었습니다. 수동 기준으로 공식 6.1초라고 하는데 조금 빨리 타시는 분들은 5초대로 끊는다고 해요. 그리고 수동 6단 변속기하고 조합이 되어 있는 엔진은 반응이라든지 수동 미션이니까 당연히 체결감이라든지 주행 질감은 정말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랜만에 운전해보는 저에게는 출발할 때 RPM을 약간 상승시켜주는 어시스트 기능이 있어서 수동 차량을 시동을 자주 꺼먹지 않고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치 운전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레브 매칭이 더해져서 기어 변속 시 울컥거림 없이 정말 재밌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감응용으로 노말, M모드 등등 이렇게 차량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그런 서스펜션을 채용을 했고요. 고속도로 주행 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M모드는 너무 통통 튀는 현상으로 불안한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 시 거의 대부분 1일차를 제외하고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고, 노멀 모드의 경우는 과하지 않은 단단함과 소프트하지 않은 딱 중간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 주행 시 M모드로 서스펜션을 M모드로 주행을 한다고 하면 재미있는 주행보다는 조금 피곤한 주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모드의 경우는 서킷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서킷에서는 꽤 훌륭한 모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N의 가장 핫한 이슈였던 배기음의 경우 양산차에서 이런 소리가 순정으로 난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턴 마틴이나 마세라티가 아닌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에서 말이죠. 흔히 말하는 팝콘 터지는 소리는 정말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RPM을 끝까지 다 쓰고 터지는 팝콘 소리보다는 3000rpm 부근에서 악셀 오프시나 혹은 기어 변속 시 나는 조금 가르르르 이런 소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일차쯤 되니까 차량 내부, 외부에서 이렇게 좀 기분 좋게 들렸던 소리가 조금은 거슬리는 소리로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좋았던 소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겐 민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1일차를 제외하고는 노멀 모드 변경을 해서 조금이라도 소리가 덜 나게 하고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핸들링의 느낌은 바로바로 반응하는 그런 핸들링이었습니다. 일반 승용차들보다는 락투락이 조금 더 작아 요것도 함께 더해져서 예민하고 반응이 빠른 듯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벨로스터 N은 와인딩, 서킷을 위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고속 코너 그리고 짧은 쇼 코너 등 뭐 와인딩에서는 정말 놀랄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더스티어가 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앞머리를 그냥 쑥 하고 집어넣어 버린다거나 이런 느낌들은 일반 차량에서는 느낄 수 있었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동일한 속도, 동일한 코너, 동일한 라인을 타고 운전을 한다고 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겨우겨우 돌아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코너를 벨로스터 N은 타이어 비명 없이 그냥 정말 쉽게 돌아나갔습니다. 아주 과하게 이야기를 해서 카트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요거는 벨로스터 N에서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해야 하는 ELSD, 그러니까 뭐 엄청 길던데 N 코너 카빙 디퍼런셜인가 뭐 아무튼 이런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코너를 조금 더 재밌게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너를 조금 더 깔끔하고 재밌게 돌아나갈 수 있는 장치, 요거는 다른 전문가들의 시승기를 보면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인 저처럼 운전 초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스핀을 일으켜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하니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시겁한 그런 경험이었기도 합니다. 차량 자체의 성능을 이야기하면 정말 괜찮은, 추천을 안 할 수 없는 뭐 이런 차량이지만 그래도 소소한 단점들은 좀 보였습니다. 일반 사양인 벨로스터 모델과 실내 내장재가 동일하다는 거, 시각적으로 조금 괜찮아 보이기는 하나 조금 있어 보이겠다고 쓴 것 같은 헤드라이너, 천장의 커버류는 알칸타라 혹은 뭐 스웨이드 재질을 따라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봤던 차량들의 촉감으로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냥 부직포 같은 거 부착해 놓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렴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손이 많이 타는 부분들은 맨질맨질 뭐 이렇게 자연 광택이 날 것처럼 보이는 내장재의 소재도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금 판매 중인 모델 같은 경우 인테리어 패키지를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아쉬움들은 좀 있습니다. 뭐 그 외의 단점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가격을 생각하면 더구나 경쟁 차량들의 모델과 가격을 비교한다면 거기다 플러스로 유지비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짜잘한 단점들이나 불편함 등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국내에 처음 출시한 N 모델은 벨로스터 N은 출시 초기 생각보다 많은 판매량으로 성공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8개월 만에 1,500대 정도를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수치라는 게 당시에는 출시 처음에는 DCT 모델이 나오지 않고 오로지 수동 모델만 있었는데 요거를 8개월 만에 1,500대를 팔았다고 하니 꽤 나름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렴한 금액의 고성능, 펀카, 핫해치를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준 현대자동차, 요런 점들은 좀 칭찬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벨로스터 N이 성공해서 지금에 나오고 있는 아반떼 N, 소나타 N, 코나 N 등 N 라인들 이런 상품 기획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연기관이 생산되는 날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계속 벨로스터 N과 같이 저렴하고 재미있는 차량, 고성능의 차량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벨로스터 N의 시승기 느낀 점, 썰 등을 풀어봤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RSM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